인생의 길이 어느 정도 지나면 우리가 걸어온 발자국들이 어느 순간 흐릿해지고 남은 길의 길이가 눈앞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젊은 날엔 매일같이 바빠서 돌아볼 틈이 없었지만 은퇴라는 문을 열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웃나라에서 온 켄지 할아버지와 미나 할머니입니다. 두 분은 함께 나이를 먹었고, 함께 여러 고난을 겪었고, 함께 인생의 마지막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은퇴 후 두 분은 오랫동안 꿈꾸었던 소망 하나를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바로 긴 여행. 젊을 때는 국내 여행조차 마음대로 가지 못했지만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세상을 더 보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두 분이 선택한 여행지의 첫 번째 목적지는 한국이었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 본 한국의 사계절, 때로는 역동적이고 때로는 정이 넘치는 사람들의 모습, 깨끗한 도시와 깊은 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묘한 분위기. 이 모든 것이 두 노부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설렘만 있는 여행은 아니었습니다. 무려 70대. 젊은 시절이라면 말도 쉽고 걸음도 빨랐겠지만 이제는 조금만 걸어도 다리에 무리가 오고 낯선 환경은 쉽게 피로를 쌓게 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장애물은 언어였습니다. 한국어는 두 분에게 너무 낯설고 영어 또한 능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절대 민폐를 끼치지 말자.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 첫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켄지 할아버지는 더 긴장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너무 빠르고 지하철 안은 복잡하며 속도감 있는 스마트폰 사용과 교통체계는 그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켄지 작게, 미나 우리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모두 너무 빠른데. 미나 부드럽게, 여보, 괜찮아요. 우리는 천천히 다니면 돼요. 조심하면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여행 내내 긴장을 놓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혹시 불친절하지 않을까,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혹시 실수해서 피해를 주지 않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렇지만 두 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겪을 가장 큰 감동은 바로 이 불안함이 극에 달했을 때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요. 여행 셋째 날 두 분은 숙소 근처에서 남산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늦가을의 하늘은 깊고 푸르렀고 바람은 서늘했지만 상쾌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서 두 분은 여러 번 사진을 찍고 오랜만에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해질녘 케이블카로 내려가기 전 두 분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미나 할머니는 화장실에 가고 켄지 할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두 개의 여행 가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가방들은 단순한 여행용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방에는 옷가지와 생필품이, 또 다른 가방에는 두 분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50년 전 결혼식에서 찍은 흑백 사진, 첫 딸이 태어났을 때의 작은 발도장, 손자들이 보내준 그림과 편지, 은퇴하면서 서로에게 남긴 짧은 손편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시절의 기록들이 그 가방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벌어진 것은 단 몇 분 사이였습니다. 미나 할머니가 돌아오자 켄지 할아버지는 갑자기 시선이 허공에 고정된 채 멍해졌습니다. 미나, 여보, 무슨 일이에요? 켄지 떨리는 목소리. 미나가 가방이 하나 없어. 미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나 벤치 아래 있어야 할 갈색 가죽 가방은 SP 분명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두 분의 얼굴은 새하얘졌습니다.
돈은 잃어버려도 다시 마련할 수 있지만 가방 안의 추억은 세상 어디에서도 다시 찾을 수 없었습니다. 두 분은 주변을 돌아다니며 배그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외국인의 울먹임 섞인 외침에 사람들은 당황한 눈으로 볼 뿐 쉽게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미나 울먹이며 여보 우리 사진들 편지들 어떡해? 두 분은 결국 벤치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남산의 야경은 그대로 아름다웠지만 두 분의 마음은 차갑고 텅 빈 어둠 속에 떨어졌습니다. 한국 여행은 단숨에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두 분의 옆에 등산복 차림의 한국인 남성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나이는 두 분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당황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깊은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노신사는 잠시 멈춰서서 두 분을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한국 노신사 부드러운 영어. Excuse me야, you okay? What happened? 켄지 할아버지는 울먹이며 잃어버린 가방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영어와 몸짓, 어눌한 단어들로 필사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노신사는 그 모든 말을 끝까지 방해하지 않고 빠지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는 놀라거나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깊이 끄덕이며 천천히 말했다. 한국 노신사. I see, I understand. Don't worry. I will help you. 그는 두 분을 벤치에 앉히고 인근 매점으로 걸어가 뜨거운 캔커피 2잔과 약과 한 봉지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First warm your hands. warm your heart. We will solve this step by step.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두 분을 향한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느끼던 공포와 고립감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노신사의 이름은 최만호. 그의 도움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곧장 자신의 차를 가져와 두 분을 태우고 잃어버린 가방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노부부가 처음 마주한 K-정의 순간이었습니다. 만호 씨는 두 분에게 차분히 질문했습니다. Before you said where did you work? Can you show me? 두 분은 자신들이 걸었던 경로를 더듬어 설명했습니다. 만호 씨는 시시콜콜한 메모까지 하며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라고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는 마치 가족의 짐을 잃어버린 것처럼 진지하게 두 노부부의 기억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도움은 이어졌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단순히 신고 접수만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의 특징부터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위치, 심지어 호텔과 비행기 일정까지 세심하게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아버님, 할머님, 저희가 꼭 찾아보겠습니다. 만호 씨는 작은 직원 휴대용 번역기를 이용해 이 말을 통역해 주었습니다. 두 노부부는 그 짧은 말에 또 한 번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진 뒤 만호 씨는 노부부를 한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작고 소박했지만 정갈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식당이었습니다. 그는 메뉴판에서 가장 깊고 따뜻한 음식을 골랐습니다. 바로 갈비탕. 한국에서는 힘들 때 이걸 먹으면 마음도 몸도 따뜻해진답니다. 켄지 울먹이며 만호 씨 너무 감사합니다. 만호 웃으며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계산대에서 조용히 식사비를 모두 결제했습니다. 두 노부부는 끝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전화가 울렸습니다. 손님, 혹시 잃어버린 가방을 찾으셨습니까? 경찰서에서 가방이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두 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곧바로 경찰서로 가자 어제 사라졌던 갈색 가방이 처음 그대로의 모습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도 편지도 현금도 단 하나도 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미나오열하며 여보 세상에 그대로야 다 그대로야. 그들이 흘린 눈물은 찾았다는 안도감만이 아니라 낯선 나라의 낯선 사람들이 보여준 진심 어린 배려에 대한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두 노부부는 가장 먼저 만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호 씨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기억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두 분은 사례금을 드리려 했지만 만호 씨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람의 정입니다. 노부부는 그날 이후 한국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친절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먼저 손을 내미는 배려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두 분은 이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손자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켄지 회상하며 우리가 평생 모아온 돈보다 한국에서 받은 그 하루의 친절이 더 값지고 더 아름다웠다. 미나미소 지으며 우리도 남은 생은 그분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주며 살아야겠어요. BGM 점점 잔잔해지며 엔딩. 내레이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각박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누군가의 배려와 정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K-정이 가진 힘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과 따뜻함을 담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